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들어하지만 그 와중에도 돈을 버는 그런 업종들이 있다고 합니다. 은행권이 그 중에 하나인데요.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린 은행권에서는 지금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고 이를 바라보는 일반인들,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익 공유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논란 속으로 오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영래 경제 토크앤토크 뉴스원 광주 전남 취재본부 박영래 국장과 함께합니다.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국내 은행들이 엄청난 이자 수익을 올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국내 8개 금융지주사들이 지난해 벌어들인 이자 수익만 한 41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아직까지 최종 실적이 집계되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이 금융위원회는 8개 금융사들이 지난해 한 51조 원의 매출, 이 매출이라고 하는 게 수익입니다. 네. 은행권에서는 이 51조 원의 매출을 올린 것을 추정했고 이 가운데 이자 수익이 무려 80%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 은행이라는 시스템이 돈을 빌려주고 또 그에 대한 이자를 받아서 돈을 버는 업종이지만 이 지난해 은행들이 벌어들인 이자 소득은 이 모두 그 서민들의 눈물이자 고열이라는 지적에서 지금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8대 시중은행의 수익을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국장님께서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광주은행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광주은행도 수익률이 좀 높은가요? 이 뭐 초대형 은행인 시중은행과 비교해 금액상 비교할 정도는 아니지만 광주은행 역시 최고 실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은행 지난해 3분기 누계 실적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이 3분기까지 누계 당기 순이익이 1,377억 원입니다. 네. 여기서 코로나19 관련 일회성 충당금 추가 적립액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 142억 원을 제외하면 당기 순이익이 1,485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네. 이는 전년 동기 당기순이익이 한 1,397억 원이었으니까 이것과 대비해서 한 6.3% 증가한 실적입니다. 이 광주은행은 지난 2017년 이 현 송종옥 은행장 취임 이후에 이 순이익을 꾸준히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이 지난해 4분기 실적까지 집계되면은 이보다 더 좋은 성적표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광주은행 오는 2023년에 이 순이익 2,400억 원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 또 중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대부분 많이들 힘들어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은행권이 이처럼 막대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배경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은행권이 지난해 41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익을 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같은 최대의 실적을 낼 수 있었던 이유, 이 코로나19를 배제하고는 뭐 사실상 설명하기 힘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기업이 어떤 그 시대의 여부를 따라서 돈을 버는 것은 당연한데 네. 다만 그 시대적인 조건과 또 국가 정책으로 인해 특수를 누렸다면은 좀 얘기는 달라진다는 점을 좀 제가 먼저 언급하고 싶습니다. 네, 바로 은행들이 국가 정책으로 인해서 특수를 누렸다 이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은행들의 막대한 이자 수익의 배경에는 바로 코로나19 전국에서 정부 정책이 작용을 했고 이를 통해서 그 같은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은행들의 지난해 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대출 규모는 직전에 비해서 약 한 180조 원 정도 늘었는데요. 특히 그중에서 이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47조 원이 늘어서 이 전체 규모가 한 400조 원을 지금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이 은행들이 이처럼 대출 규모를 크게 늘릴 수 있었던 데는 이 정부의 역할이 컸는데요. 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이 평소 같으면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할 대출들이 이루어졌고 여기에는 정부가 또 약 한 80%를 보증해 줬기 때문입니다. 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에게 대출을 해주도록 은행에 정부가 보증을 해줬고 이로 인해서 과거 같으면 담보 등이 없어서 대출이 힘들었던 자영업자들한테도 지금 정부 보증을 담보로 대규모 대출을 은행이 해줄 수 있었다는 거네요. 예, 그렇죠. 이 예상되는 손실을 정부가 모두 다 떠안아주면서 은행은 이 안정적으로 이자 수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또 일반 시민들도 이 코로나 시대에 당장 유동성이 부족해지자 이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 이 역시 은행들이 수익을 내는데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이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대출과 이 정부의 보증이 은행권에 이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 줬다는 설명입니다. 이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지금 은행권에서는 또 성과급 돈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이 코로나 시국에 과연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버는 업종, 뭐 요새 말하는 배달업이나 유통 등에 그치고 있고,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익을 본 업종들은 사실상 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네. 이 매년 상당액의 성과급을 지급했던 자동차 업계만 그 예로 들더라도 당장 매년 인상을 거듭했던 기본급은 동결하고 있고, 또 대부분 기업들도 연봉을 동결하는 상황입니다. 이 지난해 적지 않은 수익을 낸 은행들은 지금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 국내 업계 최고를 다투는 한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한 200%의 성과급에 또 자사주까지 얹어줬습니다. 이 대부분 은행들도 지금 특별 위로금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수익이 이렇게 많다 보니 성과급과 더불어 주주들에 대한 배당액도 좀 만만치 않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상황 장기화 등을 이유로 들으면서 좀 너무 많은 배당을 하지 못하도록 이 배당 자제 공고를 내린 상황입니다. 네. 이 금융당국은 이 배당 성향 가이드라인을 최대 그 20%로 권고했는데요. 이 배당 성향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당기 순이익 대비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이 주주에게 얼마나 이익을 돌려주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데요. 네. 이 막대한 수익을 얻은 은행들은 이 배당 성향을 높이려 했지만은 이 금융당국이 여론 등을 의식해서 이를 좀 높이지 못하도록 한 건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시중은행들의 배당 성향이 한 25%에서 27% 정도 있는데, 이 금융당국이 올해는 20%로 이게 20%로 못 박은 것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은행들이 좀 반발하긴 했지만은 정부 방침대로 일단은 배당 성향을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이 금융위의 견제로 배당을 높이는 데는 일단 뭐 빨간불이 들어오기는 했지만은 이 은행들의 단기 순이익만 한 1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이 배당 성향을 20%를 예를 들더라도 한 배당액이 2조 원을 지금 훌쩍 넘길 전망입니다. 네, 이처럼 은행들이 엄청난 돈 잔치를 벌이면서 지금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게 바로 이익 공유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하면서 이 주목받고 있는 게 이익 공유제에 있는데요.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원래 그 이익 공유제의 의미는 대기업이 이 목표한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을 냈을 때 이 초과 이익의 일부를 협력 중소기업에 나누어주는 제도인데요. 네. 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상황에서 이낙연 대표는 이 코로나19로 이익을 본 계층과 업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이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익 공유제를 실현해야 될 대표적인 업종으로 바로 은행권의 이름이 지금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의 지원책 등으로 은행들이 엄청난 이자 수익을 거뒀으니 그 수익금의 일부를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곳에 지원하라. 이런 의미겠죠. 이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대출과 또 정부의 보증이 은행권에 막대한 수익을 가져온 만큼 이 이익 공유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좀 괜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체적인 이익 공유 방안으로 지금 현재 제시되고 있는 게 우선 그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사회연대기금 마련, 또 하나 방안은 플랫폼 기업이 이 입점업체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파트너 모델, 그리고 전통적 의미의 협력 이익 공유제, 이런 것들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만 은행권은 이 자신들이 이익 공유제에 타깃이 된 것에 대해서는 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요. 이 한 은행권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이 공생하자는 취지는 적극 이해한다면서도 이 이익 공유제가 자발적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여면이 내부 기준이 있는 회사인데 일방적으로 이자를 감면하거나 또 인하하라는 식의 압박은 옳지 않다, 이런 입장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누린 특수, 그리고 또 정부 보증으로 아무런 리스크 없이 돈을 은행들이 벌었다면 그 이익을 어떻게 나누는가에 대해서는 사회적 어떤 공적 이익을 위해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 역시 뭐 정부가 강제로 돈을 내라고 좀 강요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현재 어느 정도 그 여론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향후 은행권의 움직임 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영래 경제 토크앤토크 뉴스원 광주 전남 취재본부 박영래 국장과 함께했습니다.